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 진로, 관계 같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왜 어떤 선택은 후회가 남기도 하고 어떤 선택은 만족이나 성공으로 이어질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행동 경제학과 행복 연구를 바탕으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크고 작은 선택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또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일까? 이런 직업적인 고민, 또 지금 하게 될 이 결혼이 내게 맞는 선택일까? 같은 중요한 결정까지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결정하기 더 어려워지고 결국 선택을 미루거나 후회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걸 결정 피로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슈퍼마켓에서 시식용 잼을 제공하며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6개의 잼을 제공을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24개의 잼을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4개의 잼을 본 사람들은 그 다양성에는 감탄했지만 구매로 이어진 비율은 단 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6개의 잼만 본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결정을 내렸고 구매율은 30%나 됐습니다. 이 실험에서 말해주는 것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을 선택 과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우리 뇌의 피로를 만들고 결정을 미루거나 선택을 오히려 후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행동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감정 그리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특히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뇌는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택을 미루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택 환경을 단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선택지를 줄이고 본질에만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화하는 방법, 이 개념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단히 해보십시오. 첫째,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이 선택이 지금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지를 제한하십시오. 예를 들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수입, 성장 가능성, 가치관과 같은 핵심 기준 3가지만 정해서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선택이 복잡하게 느껴질수록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했던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어떤 욕구가 결핍되어 있고 이 욕구에 더 관심이 많지? 또는 나의 타고난 기질은 무엇이지? 이러한 것들, 나를 충분히 안 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과 연결을 시키십시오. 이 질문이 본질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결국 선택의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로를 선택할 때 단순히 특정 직업이 수입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 일이 내게 어떤 만족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또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을까를 물어보는 거죠. 결혼이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이 관계가 내 삶의 방향성과 맞을까? 이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욕구를 점검하면서 거기에 맞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선택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건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만족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줄이고 단순화하고 본질적 가치에 더 집중한다면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자신감 있고 명확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변화가 여러분 삶을 굉장히 단순 명료하고 뚜렷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 가치와 인생의 우선 순위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답은 다르지만 행복 연구 중에 가장 본의 있고 최장기간 연구를 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15년 동안 진행된 이 연구가 아주 흥미로운 답을 주고 있습니다. 1938년에 시작된 이 연구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추적하며 무엇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단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이나 성공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깊고 안정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스트레스도 더 잘 견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외로움은 신체와 정신에 모두 해롭습니다. 외로움이 심할수록 심장병이나 치매 같은 질병 위험도 증가한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의 조건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나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로 행복의 본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연구 대상자 두 분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하버드 졸업 후 성공적인 변호사가 된 분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 후반부, 연구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가져봤지만 기댈 사람이 없어 외롭다라고요. 반면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해 평범한 직업을 가진 또 다른 참가자는 평생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행복은 주변 사람들 덕분이다 라고요. 이 두 사례는 성공과 물질적 안정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는 단순히 마음만 풍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까지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더 잘 견디고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 체계도 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계의 질은 우리 삶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나는 이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고 좋은 관계를 위해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소소하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거나 오랜만에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버드의 행복 연구가 알려준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본값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돈이나 성공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 행복과 연결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내 인생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우리의 선택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선택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우선순위의 중요성, 가치를 수립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선택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어렵게 느껴질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면 선택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바로 기본값이라고 하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죠. 이 기본값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결혼, 진로, 관계처럼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나만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면 타인의 의견이나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 있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책을 읽거나 또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나만의 가치를 세우는데 또 나의 욕구와 나의 기질을 아는데 시간을 할애하면 다가오는 선택 앞에서 현명한 선택, 덜 후회하는,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잖아요. 여기서 기본값을 이렇게 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욕구를 보면서 정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 또는 나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 이런 존중을 기본값으로 정한 분의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떤 사람과 만남을 이어갈 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반복적으로 내 의견을 경시할 때 그 관계는 그 사람의 기본값에 어긋난다는 결정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확실하면, 기본값을 미리 설정하면 관계가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결혼할 때 나만의 기본값에 대한 성찰이 없이 일반적인 기준과 그때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혼 후에 찾아오는 많은 갈등 속에서 매번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좋았던 것이 지금은 싫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반대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못 견디는 것을 배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결혼하시기 전에 배우자를 선정할 때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도,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에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는 것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도 기본값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겠죠. 내가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또는 금전적 안정성과 내 가치관이 조화를 이루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이런 우선 가치를 세웠다면 어떤 직업이 높은 연봉을 제시하더라도 내 가치와 맞지 않다면 쉽게 흔들리거나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값은 눈앞의 유혹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도 기본값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 서로 성장하고 배우는 관계를 추구하겠다. 어떤 친구와의 관계가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또 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면 관계에 대한 기본값이 세워진 경우에는 그 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관계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기본값, 기준을 정하면은 관계를 유지할지 정리할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기본값은 나만의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니까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종이에 간단히 적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이 기준을 지키겠다. 나만의 기본값을 가지고 삶을 설계하겠다. 이런 신념으로 우선 가치를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우선 가치를 선정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욕구를 바탕으로 하셔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본값이 세팅이 되면 프레이밍 효과를 활용하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 어떤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시나요? 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프레이밍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업에 대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은 안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 직업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반응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 긍정적이고 명확한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선택이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 선택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선택이 나의 장기적인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까? 이 질문들은 여러분의 선택을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동기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직업 선택을 고민할 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 직업은 나의 경력을 쌓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야. 이 일은 나의 재능을 더 많이 발휘할 기회를 줄 거야. 결혼과 같은 관계의 선택에서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나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 관계를 통해 나는 어떤 점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프레임을 긍정적으로 설정을 하면 결정의 불안을 줄이고 자신감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 중인 선택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선택이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이 선택이 내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까? 이러한 질문과 연습을 통해서 선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프레이밍 효과는 우리의 선택을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같은 선택이라도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는 이 선택이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누구나 다 고민을 하죠. 선택을 빨리 내리고 싶지만 그 반대급부 상황이 생각이 되고 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이럴 때 효과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넛지입니다. 넛지는 환경을 조금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한다라는 작은 행동 설계입니다. 넛지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이 넛지의 핵심입니다. 먼저 주변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책상 위에 쌓여있는 물건을 치우고 스마트폰 알림을 꺼서 외부 방해 요소를 줄여보십시오. 어떤 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면 마음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마음 챙김 활동을 해보십시오. 5분만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여러분 마음속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때 이런 긍정적 말을 건네보면 좋습니다. 나는 나다운 선택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작은 넛지 하나만으로도 결정은 훨씬 더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넛지를 활용하는 일상적인 사례를 좀 더 보시면 예를 들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잠자기 전에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고 운동화 같은 것을
현관 앞에 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환경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이 눈에 보이고 운동화만 현관에 놔두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작은 목표를 실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책 읽기를 목표로 삼았다면 책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TV 리모컨 대신 책을 손이 닿는 위치에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TV 리모컨을 찾다가 책을 보고 독서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작은 환경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큰 변화를 위해서 꼭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을 미리 세팅하시고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이런 작은 변화로도 생활 속의 목표를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넛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의 행동을 바꾸는데 강력한 도구로서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행동경제학과 행복연구를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기본값을 설정하는 방법과 프레이밍 효과 활용법, 넛지 적용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실습 시간으로 워크북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주요 가치를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 매트릭스를 작성을 해서 중요한 선택을 만드는 4가지 기준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세워서 실제의 여러분 삶의 루틴을 설계하는 설계 과정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8시에 새로 올라오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